여러분, 만약 동네에서 매일 70만 원씩 소고기를 사가는 80세 할아버지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초라한 차림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계시는데 두툼한 현금 뭉치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신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돈 세탁이 아닐까?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이유가 숨어 있었거든요. 과연 그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사연을 좋아하신다면 무료이니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감동 있는 사연 이야기를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부산 남포동 재래시장 한복판 4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작은 고깃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만수 사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싱싱한 소고기를 정성스럽게 진열하고 도마 위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모습에서 오랜 장인 정신이 묻어났습니다. 만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가게 생선집 사장 김덕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이웃하며 지낸 사이라 서로의 일상이 손에 잡힐 듯 익숙했죠. 덕수야,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그래. 자네는 어제 새댁이 또 왔다며? 응,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생선 한 마리 골라가더라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 참 기특해. 두 사람은 잠시 정담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늘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국거리용 소고기 500g만 주세요. 네, 부드러운 걸로 골라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드실 거죠? 만수는 손님 하나하나의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서 부드러운 부위만 찾고 저 아저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라 항상 신선한 것만 골라달라고 하죠. 40년간 쌓인 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만수의 시선에 낯선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낡은 고무신에 해진 점퍼 차림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등이 많이 굽었고 지팡이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만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만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소고기 5kg 주세요. 네, 5kg이요? 만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kg이면 7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저렇게 초라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5kg 맞습니다. 국거리용으로 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만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손님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정성스럽게 소고기를 포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했습니다. 총 68만 원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세어서 내밀었습니다. 모두 10,000원짜리 지폐였는데 그 두께를 보니 좋기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죠. 거스름 돈 2만 원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고기 포장을 리어카에 싣고는 절뚝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수야, 방금 그 할아버지 뭐 샀어? 옆 가게 덕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고기 5kg. 5kg? 저 할아버지가? 세상에, 우리 가게 생선도 한 마리씩 사가시는 분인데. 덕수의 말에 만수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생선 한 마리도 아껴가며 사가던 분이 갑자기 70만 원어치 고기를 산다니 뭔가 사정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만수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지만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지 궁금해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밤새 뒤척이다 새벽을 맞은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대로 오늘은 그 할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했죠. 만수야, 어젯밤 잠 못 잤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일찍 나온 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자꾸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지켜볼 생각이야. 조심해라.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됐다면. 덕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죠.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만수의 심장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평소처럼 리어카 소리가 들리더니 예상대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죠.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소고기 5kg 부탁합니다. 똑같은 대화, 똑같은 주문. 만수는 고기를 포장하면서 유심히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옷차림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현금을 꺼내는 손놀림은 매우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랫동안 큰 돈을 다뤄온 사람처럼요.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게를 나서자 만수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덕수야, 잠깐 가게 좀 봐줘. 금방 올게. 어디 가는데? 그냥, 잠깐만. 만수는 서둘러 가게를 나와 할아버지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서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만수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골목을 몇 개 지나자 경사진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전형적인 달동네였죠. 저런 곳에 사시는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집들은 더욱 허름해졌고 길도 좁아졌죠.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멈춘 곳은 언덕 꼭대기 근처의 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면은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죠.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만수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할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에서 무거운 고기 포장을 내려 집 앞마당으로 가져갔죠. 그런데 마당에는 이상하게도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왜 밖에 있지?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고기를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죠. 5kg의 고기가 2 냉장고에 나누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만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장님, 손님이 찾으시는데요. 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다음 날 만수는 다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서 지켜봤죠. 할아버지의 행동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선 거였죠. 만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2명 정도였는데 체격이 건장하고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만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내들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넣었던 고기들이었죠. 그들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해.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모두 차에 실은 사내들은 할아버지와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떠났죠. 할아버지는 빈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서둘러 가게로 돌아온 만수는 덕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야? 검은 승합차라고? 응, 양복 입은 사내들이 고기를 가져갔어. 이거 분명 조직적인 일이야. 덕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 할아버지 뭔가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 세탁이 확실해요. 상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화롭던 시장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만수 사장님이 직접 본 거잖아요. 상인들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결국 내일 한 번 더 확인해 본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죠. 그날 밤 만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맞는 걸까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만수는 내일 있을 일을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장 상인들은 만수의 고깃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논의한 대로 경찰에 신고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분위기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정말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야채가게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평화롭게 장사해온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만수가 직접 본 거잖아. 검은 승합차에 양복 입은 사내들. 이거 분명 조직적인 범죄야. 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이렇게 큰 돈이 매일 움직이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시장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결국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수가 대표로 파출소에 가기로 했죠. 오전 11시 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포동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이준호 순경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35세의 젊은 경찰관으로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있었죠. 저,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80세 할아버지,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거금 지출, 그리고 검은 승합차와 양복 입은 사내들까지.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생활 10년 동안 여러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런 신고는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그 할아버지 성함이나 주소를 아시나요? 성함은 모르겠고 주소는 제가 뒤따라가서 확인했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판잣집에 사세요. 만수는 준호에게 할아버지 집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준호는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주니까 안심이 되었거든요. 오후 1시 준호는 동료 박상민 순경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오후 2시경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은밀히 관찰하기로 했죠. 형님, 정말 조직 범죄일까요? 상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지켜봐야지. 80세 할아버지가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 요즘 조직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하던데요. 맞아.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해. 두 경찰관은 시장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대기했습니다.
만수의 고깃집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오후 2시 정각 예상대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죠. 저 사람이군요. 네, 정말 초라한 차림이네요. 저런 분이 하루에 200만 원을? 상민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고기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계산했죠. 두 경찰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뒤따라가 봅시다.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서자 준호와 상민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만수가 알려준 달동네까지의 경로였죠. 정말 저런 곳에 사시는군요. 상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달동네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집에 도착해 어김없이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냉장고가 왜 밖에 있을까요?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선 거였죠. 저기요, 저 차. 상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쌍안경을 들어 차량 번호를 확인했죠. 부산 12가 3456. 기록해둬. 차에서 내린 2명의 사내들은 정말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움직임도 뭔가 전문적이었죠.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요. 맞아. 일반인 같지 않아. 두 사내는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차에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죠. 사진 찍어둬. 준호가 지시하자 상민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후 사내들은 모든 고기를 차에 실고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냉장고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차량 번호부터 조회해보자. 그리고 며칠 더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 두 경찰관은 파출소로 돌아가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차량 소유주는 한 복지재단이었거든요. 복지재단? 그럼 범죄 조직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야. 요즘 조직들이 복지재단을 가장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해. 준호는 신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지재단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확인해 봤는데 정말 수상한 부분들이 있네요. 며칠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잠복 수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사흘째 잠복 수사를 이어가던 준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도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형님. 저 할아버지 오늘 안 나타나네요. 상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 아니면 우리가 감시하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수사가 발각된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한편 시장에서는 만수를 비롯한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 안 오셨네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만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비록 의심스러운 일로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80세 넘은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이 편찮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아프시다면 어떡하죠?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상인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수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할아버지 한 분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수야, 가게 좀 봐줘. 저 할아버지 집에 가봐야겠어.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조직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 나이가 나이인데. 만수는 마음을 정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거든요. 달동네 언덕길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집에 가까워지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어르신, 만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마당 한복판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만수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를 했죠. 여기 119입니다.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 곁에서 지켜봤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했죠. 보호자가 누구세요? 아, 저는 시장에서 고깃집 하는 사람이고요. 가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셔야겠네요. 같이 오실 수 있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구급차가 떠난 후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상민이었죠.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셔서 걱정돼서 왔는데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집안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집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말 초라했죠. 낡은 가구 몇 점과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라면과 김치 정도만 있었고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죠.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군요. 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책상을 살펴보던 준호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상민아, 여기 봐.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하나와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젊은 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군인은 20대 정도로 보였고 지금의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었을 때의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인가 보네요. 준호가 사진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민수야, 제대하면 소고기 실컷 먹자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1985년이면 거의 40년 전이네요. 상민이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공책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지? 공책에는 날짜별로 뭔가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보호소, 3월 16일 고아원, 3월 17일 독거노인 복지관. 매일매일 어디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이거 혹시 준호는 더 자세히 공책을 살펴봤습니다. 각 날짜마다 소고기 OKG, 반찬류, 과일, 채소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어느 시설에 보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복지시설 명단 아닌가요? 상민도 공책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럼 저 검은 승합차는? 준호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 차량이라고 조회됐던 그 승합차, 매일 반복되는 기부행위, 그리고 이 공책의 기록들. 설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아들과의 약속,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병원에 가봅시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두 경찰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었거든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준호와 상민은 할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르신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네요.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시는데 만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 있고 혈당 수치도 낮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매일 200만 원씩 음식을 사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먹지 않았다니. 준호는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공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상민아, 이거 좀 봐.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정민수를 위한 나눔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민수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 대신 다른 아이들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글귀를 보니 사진 속 군인의 이름이 민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형님, 이거 아들 이름이 민수인가 보네요. 맞는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 성함은 뭘까? 준호는 공책을 더 넘겨봤습니다. 뒷장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정태식 82세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태식 할아버지시구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그 할아버지에게 이름이 생긴 것 같았죠. 준호는 공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는데 매일매일 어디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일 사랑의 보금자리 노숙자 보호소 소고기 5kg 반찬류 30만 원어치. 3월 2일 햇살 고아원 소고기 5kg 과일 20만 원어치. 3월 3일 은빛 독거노인 복지관 소고기 5kg 채소 40만 원어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보호소 아저씨들, 따뜻한 국물 드세요. 고아원 아이들, 우리 민수처럼 건강하게 자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롭지 않게 함께 드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부 활동이었죠. 상민아, 이거 봐. 여기 또 다른 메모가 있어. 공책 중간 페이지에는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민수가 군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제대하면 소고기 실컷 사 먹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40년 동안 그 약속이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올해 2월 민수의 군인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이었다.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민수 대신 다른 아이들, 어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준호는 공책을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묵혀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상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공책 내용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로 의심했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니. 그럼 그 검은 승합차는 복지시설 배송 차량이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기부하신 음식들을 각 시설로 운반하는.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할아버지, 큰 돈의 지출, 검은 승합차, 모든 것이 한 아버지의 숭고한 기부 활동이었던 거죠.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제야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내가 먹지 못한 소고기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 아빠는 행복하다. 곧 너에게 가서 함께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준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만수도 눈물을 훔쳤죠.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모르셨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준호가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량한 할아버지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형님, 복지재단에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자. 준호는 휴대전화로 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정태식 할아버지는 정말로 3월부터 매일 여러 복지시설에 음식을 기부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덕분에 우리 시설 이용자들이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복지재단 담당자의 말에 준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찾으셨어요. 잠깐 뵐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식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약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진실을 직접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정태식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을 보자 힘겹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만수가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죠. 고깃집 사장님이시죠? 제가 폐를 끼쳤나 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할아버지의 인품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경찰관 이준호입니다.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준호는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공책을 봤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책을 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건 제 아들 민수를 위한 일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1985년에 군복무 중에 훈련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이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살이면 꽃다운 나이였는데, 제대하면 소고기를 실컷 사 먹자고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직해온 아픔이 묻어났죠. 그런데 올해 2월에 군인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3억 원이었어요. 그동안 서류가 복잡해서 못 받았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이 도와줘서 받을 수 있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였군요.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못 먹은 소고기를 다른 사람들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자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노숙자분들, 고아원 아이들, 독거노인분들, 민수처럼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깨달았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만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아버지를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매일 큰 돈을 쓰시고 검은 승합차가 오가는 걸 보고 혹시 범죄와 연관된 건 아닌가 싶어서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럴 만도 하죠. 저런 초라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을 쓰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약한 손으로 만수의 손을 잡았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저를 걱정해 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범죄자로 몰았다니. 할아버지, 그런데 왜 혼자 이런 일을 하셨어요? 복지재단에 맡기시면 더 효율적일 텐데. 상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와의 약속이니까.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대신 제가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라고.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라면이면 충분해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남들에게는 최고급 소고기를 나눠준 셈이었죠.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힘을 모으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부터 매주 고기를 기부하겠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분명 동참할 거예요. 만수의 말에 준호와 상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나눠서 질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할아버지, 민수 씨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만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죠. 민수야, 아빠가 드디어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만수는 시장 상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상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돕기로 뜻을 모았죠.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큰 사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포동 재래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커다란 냉장고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냉장고 위에는 정성스럽게 쓴 민수 나눔 냉장고라는 따뜻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야,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덕수가 냉장고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입한 특별한 냉장고였거든요.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줄은 몰랐어. 만수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만 참여할 생각이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음식을 넣어주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든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분은 누구든 가져가세요. 정민수님을 기리며 나눔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태식 할아버지는 퇴원 후 매일 이 냉장고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음식을 정리하고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할아버지를 챙겨드린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만수가 가게를 열며 인사했습니다. 응, 요즘 노숙자분들이 새벽에 많이 오시거든. 따뜻한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오전이 되자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냉장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정태식 할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면 돌아가신 아들 민수를 떠올리며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쁜 아가들, 오늘은 뭘 가져갈까? 할아버지, 저희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냉장고 그림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우리 민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할아버지는 그림을 소중히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낮에는 독거노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요즘 정말 잘 먹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어본 게 언제인지. 한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함께 나눠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저녁이 되자 준호가 순찰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네, 냉장고가 하루 종일 비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가득 채워도 저녁이면 거의 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워놓았거든요. 마치 마법처럼 계속 순환되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 나눔 냉장고는 부산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죠. 할아버지, 서울시에서도 이런 냉장고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순자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전해졌나요? 할아버지는 신기해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매일 냉장고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좀 쉬세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민수와의 약속이에요. 제가 해야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냉장고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쉬며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셨죠. 할아버지, 너무 추운데 들어가 계세요. 만수가 나와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민수 생일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냉장고에 소고기를 정성스럽게 넣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지?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냉장고 앞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마지막까지 냉장고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모두가 눈물로 할아버지를 배웅했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할아버지셨어요. 사람들의 추모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민수 나눔 냉장고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수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관리했죠. 매년 민수 씨의 기일이 되면 만수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소고기 5kg을 사서 냉장고에 넣으며 조용히 속삭이는 거였죠. 형님, 약속대로 소고기 실컷 드세요. 이제 모두가 함께 먹고 있습니다. 민수 나눔 냉장고 옆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 민수와 정태식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정민수님과 정태식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포동 재래시장은 이제 단순한 장보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감동이 있는 곳,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도 민수 나눔 냉장고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태식 할아버지와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힘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지키지 못한 소중한 약속이 있으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태식 할아버지처럼 4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도 이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민수 나눔 냉장고처럼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